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중고등부 선생님 정준영 라파엘쌤이라고 합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토목공학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댐이나 다리 이런 거를 건설할 때 이제 토목공학과가 필요를 하게 됩니다. 공학 계열이라 하는 그런 데로 이제 해서 들어갔어요. 1학년 때 성적을 가지고 2학년 때 과를 정하는데 1지망에서 떨어져서 2지망으로 토목공학과를 썼는데 거기서 붙어서 이제 토목공학과로 들어갔고, 토목공학과가 이제 취업이 잘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토목공학과를 2지망을 넘게 됐습니다. 일단 학과를 살릴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건설 쪽이 있겠죠. 당연히 유명한 데라고 하면은 현대건설 이런 데 대기업이 있고, 낮은 데로 가면은 그냥 건설 쪽으로 하는 회사가 있겠죠. 일단은 저는 4학년 때 이제 토목기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업을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진로를 확실하게 정하지를 못했어요. 엄마한테 들었던 소리가 하나 있는데, 어차피 갈 길을 모르겠다 그러면은 공부라도 열심히 해놔야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게 생겼을 때 그거를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진로가 생겼을 때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공부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성적을 잘 나오게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 김수지 실비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비석과를 전공했습니다. 진학시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는 비사학개론, 비사실무론, 경제, 경영, 외국어, 전산회계라든지 커뮤니케이션 같은 문서 작성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저는 원래 문과인데요. 수능 보고 나니까 이과 쪽 계열의 점수가 더 유리하게 나와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다른 학과 교과과정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맞는 커리큘럼을 발견을 했고요. 그게 바로 비석과였던 것 같아요. 어느 분야에서나 접목시킬 수 있었고, 그리고 생활에서 필요한 배움이라고 느껴져서 더욱 흥미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서 비석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상사를 보좌하면서도 그 상사의 업무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는 전문 지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진학을 앞두고 어디에 갈지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때마다 내가 어느 학과를 가야겠다 고민된 친구가 있으면 다양한 학과가 있으니까 그 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을 해보고 나한테 맞는 분야거나 아니면 좀 더 흥미로울 것 같은 과목이 있으면 그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든 그때마다 그 길에서 새로이 방향을 설정해서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친구들한테 맞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파이팅!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교리교사를 하게 된 신입교사 태가영 미카엘라라고 합니다. 전공은 중어 중국학과예요. 흔히들 생각하는 중국어를 배우는 학과인데,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뭔가 중국어가 재밌고 중국인들과 대화하는 거에 굉장히 큰 흥미를 느꼈어가지고 앞으로도 중국어를 공부하면 재밌겠다, 좀 나에게 유익하겠다 싶어서 대학교 전공을 선택할 때 별다른 큰 고민 없이 바로 중어 중국학과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중어 중문과 중어 중국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약간 차이점을 미리 말해줄게요. 일단 중어 중문은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의 문학과 중국의 문화 등을 배우는 학과라면, 중어 중국은 중국어는 물론 당연히 배우겠죠. 중국어 말하기에다가 플러스 중국의 역사 혹은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거를 배우는 학과예요. 예를 들어 중국의 역사나 혹은 중국의 정치 체제
등을 배웠고 특히나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게 중국의 농업 변천사 등을 배우면서 명청 시기에는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지었다, 또는 금나라 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발전을 해나갔다, 이런 식의 역사 등을 주로 배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점수가 조금 낮은데 뭔가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다 한 학생들 중에서 어문 계열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거는 저는 살짝 추천드리지 않고 있어요. 계속 앉아서 막 외우고 시험 보고 이러기보다는 직접 말하고 듣고 외국인이랑 대화를 하고 뭔가 되게 복잡하게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끈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과를 지원하게 되면은 분명 입학하고 나서 후회를 할 거예요. 어문 계열로 대입을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신중하게 고민을 하라고 말을 너무 해주고 싶어요. 조금 실수를 해도 괜찮다. 좀 못할 수도 있지. 못하면 뭐 어때? 이런 식의 위로를 너무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나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 수능을 보는 날이 굉장히 떨릴 거예요. 이 하루를 만약에 내가 망치면 내 인생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분명 많을 건데, 돌이켜보면 드는 생각이지만 수능이 전부가 다가 아니에요. 그 한 날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않았으면 해요. 남은 반년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면은 무조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모두들 힘내도록 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중1동 성당 주일학교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예솔 파비올라입니다. 제 직업은 도서관 사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친구들 학교에도 다 있고 시에도 다 있는 도서관에서 우리 친구들이 책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바로 사서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문헌정보학이라는 학과에 진학을 한 뒤에 졸업할 때 사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돼요. 그러면 사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뒤에 이제 사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쁜 책이 전시가 되어 있거나 혹은 책 추천하는 것을 보면은 유심하게 지켜보게 돼요. 어떤 책이 이런 책을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구나, 혹은 여기는 내가 본 책과 같은 책인데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구나, 이런 것도 자세하게 보게 되고요. 여행지 근처에 도서관이 만약에 있게 되면 한 번씩은 들어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도서관을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업무가 제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만났던 학생 한 분이 도서관을 잘 이용하고 도서관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아가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고 도움을 주었구나 라는 게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게 굉장히 가슴에 많이 남는 일화 중에 하나예요. 끝. 안녕하세요. 저는 중1동 주일학교 유치부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탁정은 다이아나입니다. 저는 웹미디어 콘텐츠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회사에서 콘텐츠 운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서비스 중에 친구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것 같은 웹툰 매체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매체는 웹툰과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하는 웹진인데요. 웹진은 웹과 매거진의 합성어로 쉽게 말해서 웹으로 보는 잡지예요. 그 안에서 웹툰 리뷰와 관련된 뉴스 기사를 올리거나 웹툰 작가와 인터뷰를 하는 등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콘텐츠에 대해 관심도 많았고 또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많이 콘텐츠에 대해 접할 수 있었어요. 또 그 중에서도 웹툰이라는 콘텐츠는 오히려 제가 잘 몰랐던 분야였기 때문에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지 이거 재밌겠다 라고 생각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작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작가님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지만 작품에 대한 사전 조사도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작품은 모두 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때도 여러 가지 웹툰을 읽어야만 만들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굉장히 자주 보는 편입니다. 업무 중에 하나인 웹툰 작가 인터뷰를 다 작성을 하고 해당 글이 업로드가 되면 작가님들께서 그 글을 보고 너무 잘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실 때 가장 뿌듯합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트렌드는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도전이란 것을 계속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물어보고 또 연락을 해주면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말해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중일동 성당의 초등부 교리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탁세봄 글라라입니다. 저는 현재 부천에 위치한 장애통합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현재 7살 반에서 비장애 아동 20명과 장애 아동 3명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장애 아이들을 이제 보육하고 교육하고 케어하는 일도 하지만 장애 아동이 이 사회에서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비장애 아동 아이들이 장애 아동과 함께 지내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꼭 특별히 기억이 남는 아이가 있다면 제가 처음 1년차 초임교사 때 맡았던 5살 자폐 아이가 있거든요. 사랑을 다해서 돌보고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한 번도 모방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율동도 모방하고 조금씩 밥도 많이 먹기 시작하고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고 보람이 있으면서도 이 일을 하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아이의 엄마와 함께 울었던 그런 기억조차도 생생히 남을 만큼 그 친구가 또 유독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건강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부분은 요즘 아동학대가 이슈잖아요. 사랑으로 항상 감싸주고 내 자식처럼 돌봐주고 그렇게 지내는데 아직까지 그 따가운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상처를 받기도 하고 속상할 때가 많아요. 진심을 다해서 아이를 사랑하는 교사들도 많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겠다는 책임감, 그리고 사명감, 이 아이의 아픈 부분, 단점까지 다 내가 감싸줄 수 있는 마음, 그런 모든 어려운 마음들이 있어야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은 끝이 없는 공부와 그리고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의 보람과 그만큼의 그런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유아교육도 매우 좋지만 그와 더불어 특수교육에도 우리 친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그리고 또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